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문 뿔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지금 제 영상에는 이제 캔턴 페어 영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중간 점검 겸 한번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정말 그 인터넷 판매라고는 거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가 해외 소싱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해외에 가서 캔덤 페어에 가서 또 공장을 찾아서 또 그 공장에 방문을 해서 상품을 정말 겁없이 20피트 컨테이너를 수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입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품을 아예 처음부터 해외 소싱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와서 판매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도 많지만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좋았던 점들도 또 많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 또 쉐어를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해외 소싱 해가지고 와서 상품 팔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해외 서칭 해보니까 여러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봤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고, 음, 어쨌든 마진은 2.5배에서 3배수 이상은 꼭 돼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품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뭐, 1688이나 다른 데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캔턴 페어까지 가가지고, 캔턴 페어는 이제 그게 커테이션이 많잖아요. 양을 되게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상품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저희가 선택 기준이 어떤 건지, 왜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현황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품 소싱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캔턴 페어는 가보니까 1688처럼 싸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다들 알다시피 되게 품질이 좋고 고퀄리티, 조금 비싼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고, 맞지? 그리고 MOQ가 워낙 크고, 음흠. 그래서 한국에 갖고 왔을 때 마진이 채 두 배도 안 되는 음흠. 상품이 많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지. 맞지? 어, 고민이 많았지. 어.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살짝 예상은 했지만 음, 실질적으로 닥쳐보니까 좀 힘들었고 음.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 우리가 정해놨다기보다는 우연찮게 한번 생각해 본 상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이 캔덤페어에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캔덤페어에 있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있네. 가격을 한번 알아봤었어요. 근데 캔덤페어는 저희가 가서 느끼는 거지만 가격이 좀 비싸. 많이 비쌌지. 가격이 좀 비싸서 그 상품은 커테이션을 거기 전시장에서는 안 알려줬어. 다들 안 알려줬지. 다들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상품은 공장까지 찾아가야지 내가 커테이션을 제대로 된 커테이션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대략적으로 알려달라 했을 때 들었던 가격은 도저히 이 시장에 저희가 진입할 수 없는 가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는 공장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한 개 공장만 찾아가진 않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일단 최대한 그 품목으로 이제 참여한 업체들을 거기서 최대한 찾아가지고 어, 그 동일한 품목의 다양한 공장을 다 방문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진짜 가격이 공장에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맞죠. 그리 실질적으로는 음, 가격이 다 캔턴 페어보다는 훨씬 쌌죠. 맞죠? 진짜 공장에 찾아가 보니까 가격이 캔턴 페어에서 불렀던 가격보다는 되게 싼 가격이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3배수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들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격을 그냥 허투루 자기들이 줘서 얘네들이 확실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쉽게 주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진짜 할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가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까지 찾아가니까 아, 얘네들은 할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장에 가니까 확실히 더 좋은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도 거기 공장까지 가서 좋았던 거는 사장을 만났던 거지. 맞지? 거기도 공장들마다 사장님이 나오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는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공장들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좋았던 거는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사장님을 저희가 직접 다 얼굴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운인데, 그 사장님도 거기에 항상 계신 분이 아닌데 그때 마침 이제 오셔가지고 계실 때 저희가 가게 돼가지고 운 좋게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랑 다이렉트로 하니까 누가 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자기 권한으로 너희한테 얼마까지 줄게라고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음흠. 기존에 했던 시장 조사 플러스 그리고 한국에 우리 물건과 같은 상품을 이전부터 수입하던 수입사, 한마디로 미래 우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쟁자들이 한 10개 업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치? 대략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사이였던 것 같아 다들. 그래서 저희도 추측해보건데, 아, 우리가 진입했을 때 이 상품의 볼륨을, 매출 볼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키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일단 예상을 하게 됐고, 우리의 어떤 경쟁자들이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학습을 했죠. 그리고 다 상세하게 전부 다 그걸로 차단해서 저희가 또 팔로우업 해야 되는 건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우리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렵게 얘기해서 영업이지만 사실 음,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음흠, 우리의 미래 경쟁자들이 음흠. 어떤 특정한 상품에 우리가 갖고 올 상품에 대해서 매출이 1000억, 2000억이었다면 우리는 감히 뛰어들지 못했을 맞지, 거야. 맞지, 못 근데 뛰어들지. 되게 우리가 예상했듯이 음, 그 미래 경쟁자들이 될 업체들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에 매출을 내고 있었고 음, 그들이 내고 있는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음,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음, 굉장히 괜찮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맞아. 있었고 앞서 말했듯이 영업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는데 음, 그 영업이라는 거는 별다른 게 없었고 음, 모두 위탁 판매를 인터넷으로 셀러들에게 주고 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갖고 와서 정말 정말 못해도 음, 셀러들에게 위탁 판매를 줄 수 있는 음, 수입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맞아. 이런 포지션으로 이런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음, 최소한으로도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못 팔아도 위탁사들한테는 저희는 두 배수 정도는 주고 넘길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 마진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저희가 직접 이제 파는 이유는 그보다 더 많은 마진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판매에 뛰어들기는 뛰어들었지만 그냥 위탁사들한테 넘기더라도 두 배수는 무조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어. 어, 막상 한국에 갖고 오는 음, 사람들은 적었지. 음, 왜냐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음, 한 5군데에서 10군데 공장을 음, 가보면서 그 한국 담당 중국 직원들한테 중국어가 우리가 되니까 그치. 물어봤지. 음, 이렇게 한국 직원이나 한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찾아오는 한국 업체들이 있었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처럼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네, 그, 결론적으로 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중간에 다른 브로커. 브로커가 껴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긴 했지. 맞아.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업체들이 수입하는 업체들이 10개 미만 정도에서 메인 업체들이 있었고 음, 그 업체들의 매출이 1년 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음, 너무 크지도 너무너무 음, 작지도 않은 상태였고 맞아. 그 업체들이 보통 다
직접 판매, 영업력을 음. 갖고 있는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음. 위탁사들에게, 우리 같은 셀러들에게 위탁을 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잘 못 팔겠지만은 결국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잘 팔 수 있게 되겠구나. 맞아. 시간이 좀 걸릴 뿐이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지. 그리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특별하게 뭔가를 패키징이나 이런 특별한 브랜딩은 아니지만 정말 그냥 막 가져와서 막 파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져오니까 조금만 변화를 주자 해서 저희가 패키징이나 이런 박스를 굉장히 눈에 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 종류의 상품을 쫙 깔아놨을 때 저희께 되게 독보적으로 눈에 띄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른 데는 위탁사를 해서 위탁으로 바로 넘기기 때문에 그냥 뭐 중국에서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이제 표지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뿌리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한글로 된 이제 설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 로고까지 저희 거를 특별하게 이제 박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게 서서히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크고 좋은 공장을 찾으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디자이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소통만 잘 하면은 그쪽에 어떤 요구 사항을 줬을 때 굉장히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맞춰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 경쟁사들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조사했었지. 맞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우리가 그 업체들, 한국의 업체들의 이름을 메인으로 잘 파는 매출 구조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되는 업체들을 다 조사를 이름을 다 알아내서 그 중국 직원들, 그 업체들이 거래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공장의 직원들에게도 한 달에 얼마의 그치. 컨테이너를 수입하는지 다 물어봐서 확인을 했고 그 영업이익액 그리고 직원 수 등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사실은 많이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기업 보고서 같은 것도 찾아 들어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이 사업을 지금 돌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상세하게 찾아보고 이 시장이 지금 저희가 뛰어들기에 적절한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어느 정도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 하나를 소싱해 왔는데 이게 뭐 굳이 뛰어들 필요도 없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 뭔가 성장 가능성이나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소싱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가 있는 그리고 확장성이 확실하고 우리가 확실히 뛰어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저희는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방금 확장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단 하나의 상품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상품은 시장성도 크지도 작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특별한 영업력도 필요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고 맞지. 우리는 또 우리만의 장점이 있고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둘만이서 할 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나머지 10개까지 늘렸을 때 한 달에 곱하기 10 그치. 1000만 원이면은 1억 2천만 원이면은 2억 이렇게 10개까지 품목을 늘리면은 확장성이 되게 있는 상품이었지. 맞아. 그래서 또 이 상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요건을 쫙 두고 그 요건에 맞는 상품을 저희가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계절을 타는 물건이랄지, 그 다음에 뭐 연령이 뭐 되게 한정적인 물건이랄지, 그 다음에 뭐 그냥 유행성 물건이랄지 이런 거는 다 배제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팔리고 계속 잘 팔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팔리고 남녀노소 뭐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중적으로 언제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팔리는 그런 상품을 저희는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어떤 저희만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보통 잘 팔리고 그치. 적당하게 균등하게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었고 맞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품이어야만 우리는 처음에 그치. 마케팅부터 음흠. 꾸준하게 파는 방법을 연구하고 음. 노력해서 우리 실력을 음. 빨리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 상품을 선택할 때 엄청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을 진짜 실질적으로 셀렉한 사람은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남편이 이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캔턴페어 가서 이제 공장도 찾고. 맞아요. 사람마다 계절성이 있는 상품을 팔면은 잘 팔 수 있는 분도 있고 맞아. 그게 순간적으로 많이 팔리니까 더 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음.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캔턴페어에서 만난 그 공장을 돌아다녔고 그 공장 중에 우리는 선택을 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캔턴페어 때 그 공장을 재방문하게 돼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잖아. 맞아. 그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그 공장이 음. 되게 자동화되어 있지도 않고 맞아. 되게 수동화되어 있지도 않은 적정한 어떤 공장이었죠. 비용 대비 수익을 잘 내는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사실 그 자동화된 공장도 가봤지만 거기는 정말 단가가 너무 높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삐까번쩍한 공장도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도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비용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금액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도 알게 됐어요. 다니면서. 맞아. 그리고 자동화된 공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손이 거의 타지 않아서 음. 그 원재료나 음.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사람이 꼼꼼하게 더 확인을 맞아. 해줘야 되는 우리 제품인데 그 제품이 그렇지 못함으로써 남들보다 오히려 음. 자동화된 공장보다 오히려 반대로 그치. 적정한 자동화와 적정한 수동을 섞은 우리의 공장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았지. 그거에 대한 예로 중국에서 아니면 또 세계에서 1등으로 알아주는 맞아. 회사에 우리 공장이 납품을 하는 공장이었고 그 1등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거래를 트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가격이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게 이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뭐 코테이션이랄지 가격이랄지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퀄리티랄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진짜 이 해외 소싱이라는 분야에 정말 침투를 해서서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공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코테이션이나 가격을 얘기했잖아.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왜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게 왜 달라지냐면 우리는 우리 상품을 공장에서 생산을 하잖아. 우리가 주문한 제품을. 그러면 그때마다 공장에서는 원재료는 그 공장이 맞지? 다른 데서 사오잖아. 그 원재료가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잖아. 그치. 어느 정도 낙폭 그 구간은 맞아. 정해져 있겠지만 그 원재료를 사올 때 원재료에 따라서 생산 가격이 높아지면은 달라지지. 조금 더 우리한테 비싸게 맞아. 파는 거고 조금 낮아지면은 조금 더 낮게 파는 원재료에 따른 가격을 우리한테 적용해 준 거지. 맞아.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가격을 우리가 이 가격에 하겠다라고 이미 컨펌이 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원재료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재료 금액이 달라져서 너희들한테 그 낮아진 가격을 적용해서 너희들한테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계약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가격으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신뢰나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졌는데 비싼 가격을 얘네들한테 차지하기가 좀 미안했던 모양이야.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커테이션이 한번 또 가격이 또 변동이 됐었어요. 그 변동.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물론 이게 해외 소싱이라는 이 분야 그냥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이거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뭐 비대면 시대, 비대면 시대,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그 인터넷의 어떤 그 안에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나서 서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더 좋은 시너지를 확실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품을 또 고를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진입 장벽이 높은 상품을 우리가 무조건 고르자. 그거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한 제품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누군가가 따라하기 쉬운 상품이면 솔직히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금세 누가 따라해. 그러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누가 따라하기 힘든 상품을 그 체크리스트의 거의 베스트 원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상품을 우리가 무조건 고르자. 그게 진짜 되게 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인터넷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내가 조금 잘 팔리면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팔리더라도 이거 누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상품. 그래서 뭐 인증이든 뭐든 검증이든 뭐 할 수 있는 거는 많을수록 저희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소싱을 하는 이유는 이것도 일종의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해. 맞지? 왜냐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이 가격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공장까지 찾아가서 내가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어떤 질문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요거 질문을 좀 읽어드리고 요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뿔사장님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미 중국 도매처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캔턴페어까지 가서 한두 개의 아이템을 득템해 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상품을 내가 직접 발명 혹은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거면 괜찮아도 이미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소싱해서 한두 개 제품만으로 매출액의 볼륨을 높이는 게 가능한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절대 나쁜 뜻으로 엿듣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그 답변은 내가 하는 게 맞겠고 우선은 우리가 파는 상품은 1688이나 알리바바에 없어. 맞아. 그래서 중국 캔턴페어나 여러 박람회 가서 그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아이템이고 맞아. 근데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아까 우리가 경쟁 업체를 조사했잖아. 그 업체들마다 1년에 연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는 팔리고 있는 상품이고 볼륨이 나오는 상품.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상품이었잖아. 맞아. 그것처럼 한 개, 두 개 갖고 와서 뭐 슬리퍼든 마우스든 너무나 다 파는 상품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팔지만은 또 필요한 제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20비트 정도는 갖고 와도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만에 다 팔 수 맞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리고 또 한두 개 갖고 온다고 그 노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그 비슷한 상품이 또 나올 상품이 거기서 공장에서 만드는 게 10개 정도, 10개 정도는 더 있어서 하나의 상품이 잘 팔리면은 또 계속 추가해 가서 맞아. 결국에는 이 상품을 우리가 다 추가해서 높은 매출을 낼 수 있고 그 높은 매출을 낸다는 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여기 이 카테고리 되게 세세 분류의 카테고리에서 이 산업을 어느 정도는 점령할 수 있다. 이 결과기 때문에 나는 이 상품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게 매출을 어느 정도 낼 거다라고 그렇게 뛰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여보가 그랬잖아. 이 상품이 뭔가 조금 집중되어 있지가 않고 만약에 어떤 걸 파는 게 이게 딱 집중돼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진짜 완전 강력한 대빵을 먹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먹기가 힘든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뭔가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느낌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그 조사를 해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애들 몇 명은 내가 모을 수 있겠다. 흩어진 포션 한 몇 프로까지는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지. 근데 우리는 같은 가격이고 그치. 거품도 없앴고 박스 포장도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상품도 그들보다 더 뛰어난 맞지. 상급으로 만들었잖아.
중상급 이상은 무조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음, 유통이면 유통, 판매면 판매, 원가면 원가, 그리고 그 상품이 잘 팔렸을 때 음, 다른 상품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그 상품이 전혀 엉뚱한 상품이 아니라 비슷한 상품, 한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으로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되게 괜찮았지. 그치. 그리고 절대 뺏기는 게 정말 어렵지. 이 상품은. 어렵지. 그 기술력도 들어가 있고 이 진입 장벽도 확실하게 있는 상품이고 정말 그리고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품인 것 같기는 해. 맞아. 그래서 저희도 초반부에는 물론 이거를 키울 때는 셀을 다운 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근데 나는 내가 직접 우리가 가지고 와 지금 한 달 동안 팔아봤잖아. 근데 그냥 내가 나는 우리는 항상 최악을 예상하고 항상 그걸 전제해가지고 일을 실행하잖아. 근데 최악을 항상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 맞아. 판매가 생각보다 쉽게 잘 이루어지고 물론 지금 저희도 초반이라서 이제 광고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또 광고를 쓰는 것도 우리가 워낙 상품을 싸게 가져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부담이 또 되지가 않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너무 많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해외 소싱이 좋은 게 여러 부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많아지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때도 되게 자신감 있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도 결국에는 입소문이거든. 장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걸 좋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팔아서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지금 우리는 벌써 지금 한 달 지금 판매를 했는데 리뷰가 거의 하루에 한 개씩 거의 쌓인 택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대량 구매 문의도 왔었지. 대량 구매 문의도 왔었고 근데 리뷰가 좋으니까 또 그 리뷰를 보시고 또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걸 쓰시는 또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또 문의가 또 와가지고 또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또 대량으로 주문을 또 해서 보내드렸고 또 그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또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만 좋고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또 주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해외 소싱이 해보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맞아. 우선은 마진 폭이 2.5배에서 3배수 되는 물건을 갖고 오면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아. 맞아.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럼에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나의 실력을 꾸준하게 늘려보고 이렇게도 팔아보고 저렇게도 팔아보고 하기 때문에 실력도 올릴 뿐만 아니라 마진이 괜찮기 때문에 손해도 안 봐. 맞아. 그러면은 두 번째 갖고 오는 물건은 내가 기존에 팔았던 경험과 상품 평들, 리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수익성을 내기가 좋아. 그래도. 왜냐하면 점점점 리뷰 같은 게 쌓이면서 광고비나 다른 기타 부대 비용이나 그렇지. 나의 경험이 높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갖고 오는 물건들은 더 잘 팔 수 있고 더해서 아예 다른 물건들을 소싱할 때 다른 카테고리의 물건을 소싱할 때 이런 경험들이 같이 더해져서 경험의 경험으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물론 거기에 베이스먼트는 배수가 2배, 3배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가정하에 더 잘 팔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치. 하지만 위탁 판매나 1688은 카테고리도 서로 상이한 아이템을 계속 팔고 키워드를 계속 봐가면서 팔고 하니까 뭐 산발적으로 맞지. 이 카테고리가 서로 띄엄띄엄 같이 이렇게 산계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팔고 여러 스킬을 팔고 다양한 어떤 스킬은 배우겠지만은 이 하나의 아이템을 내가 정말 잘 찾고 노력하고 그 나만의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해외 소싱이 어렵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고 맞아.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맞아. 적용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어떤 산업, 어떤 파트에서 내가 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맞아. 내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1688이나 계속 사서 팔면 돈은 벌 수 있지만 뭔가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 카테고리가 서로 상이한 거를 여러 개 음, 갖고 있으면서 팔아야 되니까 음, 누군가한테 뺏기기도 더 어렵지, 그치. 더 쉽지만은 더 우리는 쉽고.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음,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너지지 견고해지. 않는 음, 벽을 쌓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지금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해서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택배비도 제일 비싼 거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일 싼 그걸로 이번에 다시 이제 한 달 지나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됐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잖아.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이야기 들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음,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 음,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음, 중국인 친구를 어제 만났잖아. 음, 근데 그 중국인 친구가 자기도 한국인 친구가 여러 명 있을 거 하잖아. 음, 근데 그 중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 항상 그 내 중국인 친구한테 그런데 물건 좀 구해줘. 음, 하지만은 그 중국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 본인이 직접 가서 만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음, 내가 봤을 때도 캔턴 페어까지인 것 같아. 음, 하지만 캔턴 페어에서 음, 멈추지 않고 그 상품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시장성이 있고 너무 따라가기 어려운 브랜드가 음,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음, 파고 들어서 음, 공장에 가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상품보다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단가를 품질을 맞추고 음, 단가는 뺄 옵션들을 좀 빼고 해서 내가 팔 만한 마진이 나오게 음, 그렇게 가격도 맞추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음. 어떤 상품이든지 내가 시도해볼 만한 것 같긴 해. 맞아.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해보면 사실 세보면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아이템을 찾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만의 시스템, 방법이 음, 찾아졌잖아, 우리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할 아이템은, 두 번째 소시할 아이템은 음, 자기가 선택한 음, 아이템을 할 거잖아. 음, 그 아이템도 이렇게 해서 또 찾은 거고. 음,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점점 더 잘 찾고, 음, 점점 더 하기 쉬운 맞아. 아이템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그걸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다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에 그 경험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첫 번째 캔턴 페어 갔을 때는 완전히 좀 벙졌었잖아. 음. 너무 물건이 많고. 근데 두 번째 가니까 확실히 보이는 게 달랐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체크리스트 안에서 딱딱딱 넣어야 될 건 넣고 빼야 될 거는 빼고 아 이거는 너무 진입장벽이 낮다 이러면 아예 우리는 보지도 않았잖아. 진입장벽이 좀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물건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딱딱딱 돼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는 되게 빨리 물건을 봤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 카테고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품도 이제 저희가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갈 거지만 지금 또 전혀 다른 또 카테고리 상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번 저희가 거기 또 미팅도 갔었었고 또 이제 중국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 공장은 계속 찾아가서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무조건 경험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부딪혀 보시고 정말 열정이 있고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되지 않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함께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 또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